러시아군 전사자가 2만 명을 돌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공식 SNS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병사 2만 1,900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영국에서는 러시아군 전사자를 15,000명 이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실 영국의 발표에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민병대, 바그너 그룹의 전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까지 합할 경우 단 2달 새 발생한 러시아군의 총전사자는 2만 명을 훌쩍 넘는데요. 이 수치는 1980년부터 무려 9년간 벌어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 총 전사자 15,000명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라는 위치가 무색할 정도로 처참한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러시아군의 수준이 40년 전 소련군만도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싸워야 소련 붕괴의 원인이라고 지목받는 아프간 전쟁보다 전사자가 많냐는 것이죠. 현재 러시아군의 능력은 한때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다투던 소련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의료 능력의 격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전사자 수의 3배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일례로 아프간 전쟁 당시 소련군은 15,000명이 죽고 53,000명이 다쳤는데요. 대략 전사자 1명당 3.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을 지금 러시아군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적이게도 2만 명이 죽고 7만 명이 부상당했다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즉 개전 2달 만에 러시아군의 전사상자는 무려 9만 명을 돌파한 것인데요. 이는 전쟁 초기 투입된 침공군 20만 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루 100에서 2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5월 중순까지 사상자 10만 명을 돌파할 게 확실해 보입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해야 현대전쟁에서 이런 피해가 생길지 아연시색할 정도인데요. 이런 요인 중 하나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의료체계가 엉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야전에서 전투 중인 러시아군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부상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군의 보급태세가 원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의료물자가 굉장히 낡은 데다가 오염 상태가 심각해 잘못 썼다가는 도리어 합병증을 유발할 수준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부정부패로 반드시 구입해야 할 의료물자들을 구매하지 않고 착복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경상을 입고 전장에 남아 의무병에게 치료받은 병사보다 중상을 입고 후방으로 후송된 병사의 생존율이 높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군의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상자를 벨라루스의 호멜 지역으로 후송시켜 치료를 시키고 있지만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인데요. 보시는 동영상은 지난 4월 13일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찍은 동영상입니다. 중상을 입은 러시아군 병사를 실은 차량이 대열을 이루어서 이동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벨라루스 지역의 병원 수용 능력도 한계에 도달해 러시아 본토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부상자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부상자 구조를 위한 전문 의무학교를 설립했고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후송 방법, 응급처치에 대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의무대대를 구성해 부상자에 대한 구호 활동을 펼쳤고 현재도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자들의 구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이 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는 자신들의 추태를 덮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선전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소속 의무병들이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선전 영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20세기 초반에나 나올 법한 간호사 복장에 제대로 입어본 적조차 없어 보이는 뻣뻣한 새 옷을 입고 있어 실제로 활동하는 의무병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무병들이 춤추면서 지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 이들도 결국 러시아를 선전하기 위한 코스프레 의무병이라는 조롱까지 들을 정도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런 선전선동과 비슷한 행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히 현장에 구호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들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릴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이 했던 것처럼 엄청난 군사무기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역사상 두 번째 랜드리스 법안인 S352가 하원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먼저 표결된 부속 법안의 경우 미국 내 정치 문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본안의 경우 찬성 417, 반대 10의 압도적인 표차로 순조롭게 통과됐는데요.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미의회에 요청한 330억 달러, 우리 돈 42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거의 그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군사 원조의 비중은 204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 규모인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제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물자가 부족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패망이 머지않았다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벨라루스 공수부대가 키이우 인방에 공수됐다. 돈바스 전선이 무너졌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총동원을 해서 오데사가 위태롭다 등 정말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중 상당수가 거짓이며 설령 이뤄진다 하더라도 전쟁의 승패에 하등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선 벨라루스 공수부대의 공수는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대체 어느 매체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럴 일이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벨라루스 공수부대가 공수를 한들 전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그저 고립된 채 전멸할 뿐입니다. 현재 키이우에는 우크라이나 군 주력이 빠졌다 할지라도 브로바리 이르핀에서 활약한 다수의 방위여단이 있으며 벨라루스군이 국경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을 뚫고 공수부대에 물자를 지급할 방법은 전무합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총동원 역시 고려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푸틴이 총동원 선포를 위해 확전을 시도 중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푸틴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이지 러시아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국가적 자살에 불과한데요.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장부상 기재된 예비군을 총동원하더라도 6만 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현지 러시아 병력 1,500명을 포함해야 겨우 6만 명을 채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몰도바와 몰도바를 돕겠다 선언한 루마니아의 병력은 현역만 7만 명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장비 수준의 격차는 더 크고 오데사 방향으로는 최소 5개의 여단의 우크라이나군이 수비 중입니다. 한마디로 판세를 뒤엎기는커녕 우크라이나의 아군만 늘려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바스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10만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중이라며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군이 전멸하고 러시아군이 남동부 전체를 석권하면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4월 초 이지움이 함락됐고 지난 4월 21일 전후로 크레미나가 러시아에 넘어갔음이 확실히 확인됐습니다. 정리하자면 러시아군은 느리지만 분명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80개 GTG가 움직였다며 호들갑을 떨어댄 지 이제 곧 2주가 다 되어가는데 무너진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전선이 이지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지움 전선의 경우 러시아군은 아직 공세 1차 목표로 할 수 있는 슬로반스크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고 우회 지점인 바르벤코보에서는 공세를 펼치다 역습에 당해 처참히 밀려났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러시아군은 진격한 만큼 보급로가 길어져 고생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러시아군의 유일한 후방 보급 거점인 쿠판스크 탈환을 시도했던 우크라이나군이 아직도 보급로를 위협 중인데요. 이 정도면 상식적인 군인이라면 진즉에 병력을 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마저도 사수하기 위해 무의미한 러시아군만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지움 전선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움 전선에서 러시아의 파멸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에도 많은 이들이 돈바스 전선의 붕괴를 주장합니다. 세베르 도네츠크와 루비존의 함락, 얀필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의 쾌진격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돈바스 전선이 붕괴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군의 대공세에 돈바스 전선의 최전방인 루비조네와 세베르 도네츠크가 무너졌고 러시아군이 포위 기동을 통해 우크라이나 10만 대군을 못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루비조네와 세베르 도네츠크에 대해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루비조네와 세베르 도네츠크의 모습입니다. 북서쪽에 이미 러시아군에 함락된 크레미나가 있고 뒤로는 강폭이 40에서 100m 정도인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이 있는 말 그대로 최전선입니다. 두 곳 모두 전쟁 초기인 3월 초부터 지금까지 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루비존의 경우 수일 전부터 러시아군이 점령을 주장하게 됐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만약 루비조네가 함락될 경우 세베르 도네츠크에서도 물러나야 할 정도입니다. 확실히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선 붕괴가
문제가 일어날 상황도 아닙니다. 한 달 전에 두 도시가 함락됐다면 제대로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한 후방 도시들이 연달아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강 너머의 리시칸스크와 노보드루제스카르 후퇴의 방어선을 형성하고 교량을 끊으면 러시아군의 진격을 바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막대한 물자를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유리해지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부차 이르핀 전투의 양상과 똑같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포파스나와 얀필리안 전선인데요.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포파스나는 세베르 도네츠크 전선의 부드러운 아랫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파스나를 점령한 뒤 남쪽으로 진군하면 세베르 도네츠크 방어군의 후방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리만, 얀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만과 얀필을 점령한 뒤 세베르스키를 위협하거나 점령한다면 이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팽팽한 풍선의 가운데를 꽉 쥐면 풍선이 빵하고 터지듯 우크라이나 동부군의 주력 병력 수만이 순식간에 섬멸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에게 그럴 역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포파스나의 경우 러시아군이 개전 이래 포파스나의 방어를 돌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돈바스 내전의 주요 격전지라 우크라이나는 지난 8년간 이곳을 유서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돈바스 반군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포파스나 방면에 대대전투단 몇 개로 포파스나가 뚫릴 일은 없습니다. 리만과 얀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러시아군이 리만 정도의 시가지를 돌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에서 4주 정도인데요. 얀필까지 점령하려면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도시를 점령하더라도 세베르스키를 위협하기 위해서는 앞서 세베르 도네츠크 전선에서 언급된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도하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이곳을 뚫기 위해서는 러시아군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러시아군 전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동부 방면에 80개 대대전투단 BTG를 동원했습니다. BTG 하나당 6에서 800명 정도의 병력이 있고 지원병이 별도로 편제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략 8만 명을 공세에 투입한 것인데요. 그런데 8만 명의 러시아군이 포위해야 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은 가장 남쪽인 바르펜코프에서 가장 북쪽인 세베르 도네츠크까지 110km에 달하며 폭이 가장 짧은 얀필 포파스나 구간의 길이가 무려 50km에 달합니다. 감이 안 잡히실 분들을 위해 한국 지형에 빗대어 드리자면 남산타워에서 청주 시내까지 직선거리가 110km이고 의정부 시청에서 수원시청까지가 53km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고작 8만 명으로 포위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로는 어찌할 수 있는 전선이 아닙니다. 심지어 8만 명이라는 것도 아주 높게 쳐준 수치입니다. 지금 전선에 동원된 러시아의 대대전투단 중 키우 전투에서 30%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부대가 대다수이며 그마저도 지난 2주간 계속된 공세로 전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실병력으로 보나 장비로 보나 아무리 높게 잡아도 6, 7만 명 정도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이 병력으로 정예에 대한 10만 명의 우크라이나군을 몰살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